디지털 경제 시대인데. 네, 지금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세상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예. 이걸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 얼마 가지 않아서 대규모 폐업, 일자리 감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예. 정부가 대처하는 어떤 그 방식이 지금 너무 아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세상이 이제 달라지는 걸 보면 옛날에 이제 뭐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전기기관, 자동차, TV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 영역은 물론이고 예. 작곡가, 화가, 소설가 이런 어떤 창작 영역까지 이제 침투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을 쫓아만 갔었는데 패스트 팔로우라 그랬죠. 예. 쫓아갔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는 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나 이런 게 확산되는 속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가 대도시에서 이제 밀집해서 사는 현상, 1인 가구 급등세,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이제 인터넷 이용 성향, 스마트폰 활용, 뭐 아주 높은 활용도, 이런 거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이용 성향,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가장 이제 소상공인의 밀집도도 높고, 예.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 예. 플랫폼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예.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예. 가장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가 서울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시장이 연평균 20%인데 네. 거기 플랫폼 속에 배달앱 시장은 네. 한 1200%? 2,800%. 2,800%. 2,800%인데 제가 이제 그 그건 통계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년도 비해서는 지난 예. 11월 달 그 통계가 작년 11월 달 통계가 예. 직전 연도 대비 100%가 넘습니다. 성이 2배가 넘었어요. 그럼 예. 이제 이게 따블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예. 추세는 이거 뭐 감히 우리나라 지금 전체 성장률이 예. 지금 2% 턱걸이 간단히 하고 있는데 예. 이거 곱하기 50배에 달하는 성장률이에요. 이거는 소상공인들 분야가 예. 급격하게 완전히 대규모 폐업 내지는 일자리 참사를 예. 불어올 아주 위기라고, 국가적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네.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이미 이게 대형마트가 지금 못 살겠다고 다 우성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플랫폼 급성장이 또 이제 뭐 하나의 이제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지금 이제 이걸 대체를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뭐 1,000원짜리 네. 콩나물 두부, 예. 뭐 커피 한 잔도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총알 배송, 예. 뭐 당일 배송이라는 예. 명분으로 뭐 쿠팡, 마켓컬리 등 뭐 이런 그 온라인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예. 우리 저 슈퍼나 골목상권 또는 예. 전통시장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완전히 뭐 예. 빨대 꽂듯이 빨아가고 있어요. 예. 이 배달앱 시장에 대한 급성장,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예. 뭐 분명히 그건 이어지는 거는 뭐 명확한 한 얘기고. 배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식점을 떠나서 이제 네. 물건 상품 1,000원짜리까지 이제 배달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오프라인 쪽에 그 편의점까지 다 이게 그 침범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거 편의점은 오프라인은 규제가 되거든요. 몇 미터 규제가. 그렇죠. 이게 그런데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지금 얼마 전에 뭐 편의점 프랜차이즈 하고 예. 뭐 쿠팡하고 예.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법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입법은 좀 해놓으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자료조사가 통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예. 통계조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네. 예, 그러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뭔가 알바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오프라인 상에서 일하는 알바들 자리도 또 없어질 거고 네. 또 이제 그 라이더들이 늘어난다고 해봐야 그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정말 국가 재정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면 정말 이기한 일인데 소장님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정부가 이제 타개를 하려면 네.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네. 세상에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그 경제 질서라고 그러죠. 예. 경제 질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사하는 예. 일자리 형태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정부는 이런 통계, 이런 변화를 따라잡는 통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우리나라 통계법 2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소상공인 분야가 우리 전체 인구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이 종사자 비중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예. 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근데 국가 통계가 이런 분야에 예.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예. 과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 필요한 통계를 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 대한민국 통계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통계가 이제 하도 뭐 세상이 하도 변하다 보니까 예. 어떤 이제 산업계나 학계에서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대개 이제 구분하기를 예. 11번가 뭐 이런 데를 이제 오픈마켓 서비스, 예. 쿠팡 같은 데를 소셜 커머스 사업자, 예. 배달앱 같은 데 오토 서비스 사업자, 예. 신세계 몰 같은 데는 종합 쇼핑몰 사업자, 네이버가 하는 포털 서비스 사업자, 홈앤쇼핑 등의 홈쇼핑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 간의 그것도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죠. 뭐 이제 변화돼 갖고 어떤 모습으로 날아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봐도 예. 최근에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 예. 전문 유튜버들, 예. 그 다음에 해외 직구 관련 구매 대행 서비스에서 예. 그 서비스 구매 예. 대행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예. 이런 것도 일하는 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변화들은 통계청이 지금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예. 업종별 뭐 업태 종목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여기에 규정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우리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업태의 종목의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예. 그 정부는 예. 그 국책연구원이나 누굴 통해서라도 예. 플랫폼 서비스 분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을 패턴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들 업종별 그 산업별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사업자 수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예.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예. 우리 지금 이제 왜 구글세라 그래가지고 프랑스, 그렇죠. EU하고 네. 미국하고 지금 과세 전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플랫폼, 그게 이제 일종의 다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OECD 눈치를 보고 과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통계, 기본적인 표준 산업 분류, 업태 종목 이런 것 종사자 수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예. 과세도 적절한 과세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매출액이 지금 오프라인 시장보다 이제는 온라인 쪽에 그다음에 플랫폼 쪽에 숨어 있는 또 플랫폼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이 또 상당히 그 뭐 갑질을 해요 또. 그렇습니다. 예. 네. 꼭 거기에 이제 소공인도 있고, 네. 소상공인도 있고, 네. 판매자도 있고 이제 네. 중개자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 숨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그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남시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말 그대로 지금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보시는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네. 뭐 다 망하고 나면 네.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이 되면 네.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그 기초생활 비용의 네. 2배 이상, 그렇습니다. 한 20조 이상 더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더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네. 그런 시련에 또 시련이 더 지금보다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관계자들이 네. 이런 산업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파악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아, 뒷북 저 정책 배달의 민족 거기에 배달 앱에 일하신 분들은
어디 직군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네. 뭐 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한국 네. 고용직업분류표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라이더라는 직업에 대한 그 명칭이나 예. 분류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이거를 예. 억지로 붙인다면 예. 기타 배달원에 속하는 예. 유기사고 예. 이게 이제 그 고용분류표 번호인데 예. 유기사고라는 건데 유기사가 소분류가 유기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사는 특배원 또는 뭐 우편물 집배원 뭐 네. 이런 것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달 음식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은 네. 이거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근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유기사고보다는 유기사로 분류된 게 좋겠는데 왜냐면 본인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 판매까지 지금 아니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으니까. 유기사 구가 예. 구가 뭐 8이 되든 뭐가 있겠지만 아, 이거 예. 별도의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유기사에 속하고 싶다거나 예. 유기사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네, 그게 안 돼 있다 전혀. 그게 안 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네. 직업으로 네. 뭔가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점은 아까 뭐 내 소장님 말씀하셨던 뭐 SNS 네. 요즘에 뭐 유튜버 뭐 인스타 내지는 뭐 페이스북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할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네. 새로운 플랫폼에도 적용이 된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배운다. 종사하는 인원들도 상당수가 네. 발생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 이제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 뭐 고용 분류표를 빨리 뭐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매번 얘기지만 뒷북 정책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하네요. 네. 네. 소장님, 그러면 이런 플랫폼 서비스 관련 통계는 네. 단순히 소상공인에 이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분야에도 상당히 요긴하게 네. 사용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겠는지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뭐 네.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뭐 보면 네. 뭐 건전한 뭐 유통산업 발전 쪽으로 갔는데 지금 온라인이 전반적으로 그 전반적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배달앱 서비스는 1년 만에 뭐 더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는 느닷없이 경제총 조사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 만에 우리가 경제총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때 가서 새로운 업태 조사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예. 그 계속 변해가는 거를 통계청이나 산자부, 유통임은 산자부, 뭐 온갖 부처가 다 하여간 온라인의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부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그 범국가적 차원에서 예. 온라인 생태계 변화, 예. 일자리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를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통계조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산업정책, 소비자정책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소상공인 정책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세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요즘 애들 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니 하면 전문 유튜버가 되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유튜버 애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는데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전문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돌아가는 패턴을 쫓아가지 못해요, 국세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그 큰 허점이 있는 분야가 예. P2P 과세 방식이에요. 아, P2P P2P 로? 네. 과세 방식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액 과외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 이건 뭐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원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패턴이 제가 볼 때는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렇게 적용이 되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P2P 과세 방식이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치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 가게 되면 예. 의사를 만나기 전에 예. 컨설턴트를 만납니다. 예. 이 컨설턴트를 만나서 이 사람들은 법적인 리스크도 피해가지만 예. 탈세가 제가 볼 때 주목적이에요. 어떻게 탈세가 된가요? 거기서? 그 치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 예. 그 손님이 오면은 예. 결제를 컨설턴트한테 해요. 아, 치과에 안 하고? 네, 컨설턴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 큰 대형 치과 보면 뭐 몇 명씩 앉아있는 게 네, 그런 상당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예. 컨설턴트 건데 예. 한 40%일 때요, 그 사람들이.
떼요, 돈을? 그러면 이제 국가 간에 중국인이 들어와서 만약에 네. 현금으로 줬다. 예. 그 사람 뭐 컨설턴트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거든요. 그럼 완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처럼 이게 P2P 거래가 상당히 많이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지금 많이 있고 왜 네. 중고 사이트 같은 거는 사업자도 아닌 어떤 네. 사업자에서 승계란서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업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세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예. 온라인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이나 소득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뭐 이거 뭐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나라 일자리도 문제고 국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뭐 이제 룸사롱 뭐 예. 룸사롱에 가서 100만 원을 예. 긁었다 예. 끊었다 그러면 예. 그 50%까지는 법적으로 50%까지는 봉사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매출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예, 매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은 내가 팁을 거기 이제 유흥 접객원한테 예. 팁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유흥 사업자 등록증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매체가 되는 겁니다. 매체. 간접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50%의 그럼 유흥주점의 50%의 매출액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P2P 방식으로 플랫폼 서비스에서 그런 식으로 과세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 과세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쪽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술을 파는 유흥업종이기 때문에 예. 국세청이 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류 구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지금 탈세를 또 어느 하겠다. 정도 그거를 탈세를 봉사를 통한 탈세를 막을 수가 있겠지만 예. 이쪽 시장에 와서는 뭐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소득원을 포착하지 못하면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거기서 돈 불로소득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히 네. 세금도 안 내고 네.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항상 뭐 겁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웬간한 이제 과세 체계나 과세 방식이 다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냐? 예. 이게 무슨 화폐냐? 아니면 상품 재화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개념 정립을 안 하려고 온 거 아닐까요? 그런 점도 있죠. 남들 하는 거 맨날 쫓아서만 하다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재부 뜻과 반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코인 거래 시장에서 그 이익을 남겼을 때 네. 국세청이 과세를 했어요. 거기다가. 과세를 했는데 현행 세법 체계 갖고는 나중에 저거 전부 환급해 줘야 될 그런 아마 그 소송이 일어나면은 국세청이 제가 보기에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저기 선물 거래를 이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례. 것들도 있고 국세청 전 뭐 국회에 근무하면서 네. 국세청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네. 세상 돌아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네. 국세청은 집행하는 세정기관입니다. 예. 그 세법을 만들어낸 기획재정부 세제시예요. 예. 그러면은 이 두 사람들이 세정과 세제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 사람들은 기재부 가기 되게 싫어해요. 뭐 그냥 같은 공무원이지만 갑질하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돌아가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과세 사각지대가 있어서 빵꾸가 나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기재부 세제시에서 법 만들어줘야죠. 네. 기재부 세제시에서 쫓아가면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맨날 헛다리를 돌다 보니까 과세 사각지대가 플랫폼 서비스 시장으로 나와서 급속하게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SNS로 옛날 같으면 10년이 걸려서 뭐 몇 년이 걸려서 바뀌어야 되는 세상이 뭐 지지율도 보시잖아요. 단 며칠 사이에 한 건으로 한마디로 네. 이게 확 바뀌는 세상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겠지만 안모모 후보 네.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지지율이 네. 뭐 한 40 몇 프로 가다가 그냥 폭락을 해서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네. 공무원들은 자기들만의 세상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또 하는 네. 그러니까 놓지 않으려면 그나마 감시 기능이나 뭔가 본인도 해야 될 기능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네. 이 세상보다 뭐 몇 년이 걸려갖고 진짜 이게 한다라는 게 참 난감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의원들한테 좀 얘기하거나. 정치인들이 사내죠, 정치인들이. 아니 정치인들 맨날 쌈마는 20대 국회 맨날 놀고 있고 뭐. 네. 지금 21대 이제 국회 되지만. 기댈 때가 그래도 거기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좀 공부를 해서 네. 좀 알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맨 쌈박질만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응? 그렇습니다. 참 합딱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